이런 환절기, 넓어져도 혈관이 줄어들려고 할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증상이 나타날까요? 혈압이 이제 오르면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혈압이 높은 줄 몰라요. 안녕하세요. 네. 병원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으로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기다 다니시네요. 그 약을 먹은 지 10년이 넘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10년 넘었다. 20년 넘었다. 30년 넘었다. 가려고 하세요? 지금 날이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심장질환의 예방과 관리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되면은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영하로 내려가면은 눈도 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혈관, 우리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 몸의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닙니다. 그 혈관에 이제 병이 오면서 대부분의 병들이 시작됩니다. 추운 겨울에 이제 혈관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혈관이 어떻게 바뀌나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빨간색이 동맥이고 이제 파란색이 정맥이에요. 심장에서 피를 쭉 짜면은 그 피가 머리로 가서 다 돌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가는 피를 동맥이라고 하는데 동맥이 빨간색이고 정맥이 이제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딱 짜면은 동맥으로 피가 쭉 가요. 그럼 이제 피부로도 이렇게 갔다가 가면 다시 정맥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날이 더워서 혈관이 이렇게 잘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혈관이 수축해요.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위험하고 또 이런 환절기, 넓어져도 혈관이 줄어들려고 할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혈관이 수축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겨울 되면은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또 이 혈관 안에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혈관 안에 이런 피떡 같은 게 잘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우리가 혈관 수축을 하고 혈압도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혈관이 좁아진 원인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을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해요. 동맥경화. 아까 말씀드렸던 동맥이라고 하는 데가 딱딱해지는 겁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이에요. 이 혈관도 어릴 때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말랑말랑 잘 늘어나요. 그러다가 연세가 드시면 이 벽 자체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고 때도 끼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동맥에 압력이 미치는 힘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동맥이 이렇게 이 정도로 되는데 어릴 때는 이게 혈관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늘어나요. 혈관이 피가 치면은.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게 점점 딱딱해지니까 이렇게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은 누구나 옵니다. 누구나 생기고 자연 노화 현상이에요. 지금 혈압 기준은 얼마인지 아세요? 80에 120. 80에 120. 120, 80이면 너무 좋은 건데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혈압 140에 90. 140에 90. 140에 9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큰 숫자가 140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다가 140보다 넘게 계속 측정이 되면은 약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겨울이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만 되면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을 조금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름철에는 혈압이 또 너무 내려가서 앉았다가 일어나면 핑 돌고 어지럽고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혈압약을 조금 빼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혈압을 조절하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60살 이상으로
예전에는 60살 되면 환갑 장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60살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70, 80, 저 환자분 100살 할머니들도 오시는데 이게 이제 수명이 이제 60에서 80, 90까지 올라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약입니다. 고혈압약을 잘 드셨기 때문에 이런 뇌출혈이나 뭐 위장출혈, 뭐 복부 대동맥 파열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더 오래 잘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이렇게 끼게 되면서 점점 막히게 돼요. 이게 수도관에 때가 끼면서 막히는 것처럼 점점 차오르다가 완전히 막히게 되면은 중풍, 머리 쪽으로는 중풍, 심장 쪽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 그다음 콩팥 쪽으로는 콩팥 투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혈관 안인데요. 혈관 안에는 이런 그 적혈구라고 하는 피를 빨갛게 보여주는 이런 알갱이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혈액순환을 하면서 이제 흘러가고요. 보시면은 혈관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긴 대로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름집이 터지듯이 이런 식으로 혈관 안쪽에서 적혈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색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적혈구라고 하는 이 피가 혈류가 이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렇게 피떡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 안에는 그 다양한 물질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흘러간 혈액순환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심장내과 의사다 보니까 이 동맥경화가 심해져서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은 이 좁아진 혈관에다가 저희가 스텐트 시술을 해요. 여기다 이제 철사를 넣어가지고 보통 이제 팔이나 다리 쪽으로 관을 넣어가지고 합니다. 이 풍선 안에 철망을 이렇게 접어서 넣고 이렇게 풍선을 부풀리면 스텐트가 쫙 펴져요. 그래서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잘 넓혀드리는 시술을 합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워드리는 역할을 하면 막혔던 피가 다시 잘 가면서 이제 가슴도 안 아프고 심근경색에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심장혈관을 저희가 왕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고 이 시술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심근경색이 오면은 약만 썼습니다. 요즘은 이게 혈관이 막혔다고 하면은 약도 쓰지만 이 관을 넣어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 스텐트 시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동맥경화가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고 이 스텐트 넣는 거를 중재 시술이라고 해요. 중재 개입한다 그래가지고 중재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맥경화, 혈관이 좁아지는 게 이제 나이 들면서 누구나 좁아지는데 이 좁아지게 하는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맥경화의 4가지 원인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스트레스도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어요. 지방 맞아요. 지방 있습니다. 또 술. 술은 직접적인 연관 없어요. 네. 담배는 맞아요. 담배, 지방 맞고 2개 남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다니시면서 약을 드시고 있어요. 인스턴트 식품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고혈압 제일 중요합니다. 고혈압, 지방, 그 다음에 담배. 하나 남았어요. 하나. 당뇨 맞아요. 당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3가지가 만성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생기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더 잘 생겨요. 담배까지 4가지. 근데 이 고혈압은 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도 많이 남아 있어서 약을 잘 드시면 되고 당뇨도 마찬가지로 약 먹고 안 되면 인슐린 맞는 분 계세요? 인슐린도 있고 약도 있고 약이 좋아서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는 저희가 이제 줄이거나 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관리를 잘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맥경화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늦게 생겨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젊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관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약을 잘 다 드시고 계시는데 거기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면서 약을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그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뭘까요? 날씨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달라지는 게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그래서 오늘 고혈압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환절기 때 요즘에는 혈압 주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가정에 혈압계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책상이나 의자 같은 데 앉아서 한 10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이 심장이랑 같은 높이의 혈압계를 재서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혈압 조절이 잘 되시던 분들도 이런 환절기 때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혈압이 이제 오르면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혈압이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고혈압을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러요. 근데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고 눈이 뻐근하다 뭐 이런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귀가 울린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깨나 목 쪽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오시면 혈압이 180, 190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혈압만 낮춰도 그게 다 좋아져요. 그래서 뭔가 머리 쪽으로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혈압을 한번 재보세요. 그렇지만 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뭐 약국이나 아니면 뭐 다니시는 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한번 안정을 취하고 혈압을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높으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만 먹으면 잘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교차가 심할 때 환절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 조절을 이제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고혈압 이런 것들이 뇌출혈, 머리 쪽으로는 뇌출혈이나 뭐 뇌경색, 중풍 같은 걸 일으키고 심장 쪽으로는 심근경색, 협심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환절기 때 이런 게 더 잘 발생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이런 증상이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오느냐? 중풍이 오면 어떤 증상이 올까요? 말이 어눌해져요. 맞아요. 마비가 오죠. 마비가 어떻게 올까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한쪽 팔이 안 움직여 갑자기. 이쪽은 괜찮은데. 근데 양쪽 다 안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쪽이 오면 뇌경색의 확률이 많아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대화하다가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갑자기 말을 좀 어눌하게 말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느리고. 그러면 중풍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병원에 빨리 가야 됩니다. 잘 봐주셔야 돼요, 서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슴이 답답하죠. 호흡곤란도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이 답답해요. 묵직하게 가슴을 누르면서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아프면서 팔이나 어깨 쪽, 목 쪽까지 같이 아파요. 이게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 증상인데 다 그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토를 많이 토하고 왔는데 보니까 심근경색이고 배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배가 아파서 오신 분들도 심근경색 때문에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한번 가서 진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가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혈압 재고 이것저것 물어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심전도라는 걸 해요. 팔 다리에다 이렇게 집게를 달고 여기 심전도를 측정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심근경색인지 아닌지를 감별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텐트 시술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거 누리는 느낌이 아니고 나는 칼로 애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심근경색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혼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불편하시면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불편한 느낌, 호흡곤란, 그다음 더부룩한 느낌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이 배가 아프면서 이쪽 어깨나 다른 쪽으로 턱 쪽으로도 통증이 뻗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가 아프다고 왔는데 심근경색인 경우도 있었어요. 뭔가 불편한 게 심상치 않으면은 특히 환절기 때는 이런 병들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외래로 오시던지 아니면 응급실로 그냥 오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립니다.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있으면 만약에 병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혈압 환절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차가 나니까 추우니까 우리가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걸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환절기 때는 아침에 추우니까 정 나가시고 싶으면 목도리랑 이렇게 장갑, 모자 이런 거 잘 쓰시고 마스크 하고 나가시는 게 좋고요. 해가 좀 들고 날이 좀 따뜻할 때 낮에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추운데 나가면은 혈관이 수축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맥경화에서 확 피가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유는 좀 따뜻해서. 주택이 다 따뜻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온도 차이가 나지 않는 데서 지내시는 게 훨씬 이런 위험한 일들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특히 조심하시고 좀 따뜻하게 잘 하고 가시면 좋고요. 저희가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이제 소금인데 소금 때문에도 혈압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염식이 하라고 하는데 저염식이라고 해서 내가 소금기를 줄이고 먹고 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는? 덜 짜게. 제 입에 약간 싱겁다 그런 식으로. 싱겁게.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또 내가 저염식을 한다. 그냥 드세요, 마음껏. 저는 외부에서 먹으면 외부에서 탕 같은 걸 먹으면 물을 섞었어. 탕에 물을 섞어 먹어 드신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것도 좋은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식사할 때 국물을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요. 오, 잘하시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뭐 세계 뭐 WHO에서 소금을 몇 그램 이상 먹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맛이 없어. 못 먹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 먹는 음식은 엄청 짭니다.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짭니다. 그래서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만 드시고 그 다음에 장, 젓갈 이런 거 좀 적게 드시라고 하는데 저는 잘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지킬 수가 없어요. 잘 다양하게 드시는데 이제 외식을 좀 줄이시고 집에서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건더기 위주로 먹겠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연세 드시면 이런 걸 가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 잘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못 드시면서 아프거든요. 고혈압은 제가 조절할 테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그런데 소금이 많다는 거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을 자주 재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 시기 때. 지금 또 추워지다가 조금 다시 좀 따뜻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때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이때 혈압을 아침 저녁 측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에 혈압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다녀오시고 책상이나 이런 데 한 10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재시면 좋고 재면 어디다 이렇게 적으세요. 날짜랑 적어서 가져와서 보여주시면 저희가 진료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풍 전조 증상 같이 말이 안 나오거나 팔다리가 안 움직여질 때 또는 가슴이 아플 때 주저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바로 오셔야 돼요. 오시는 게 좋습니다.